판다스와 시각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실습을 위해서 아무나 코딩 블로그를 방문합니다. 판다스와 시각화 네 번째 과정을 선택하시고 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구글에서 콜앱을 검색하시고 콜앱으로 접속합니다. 방금 받은 ex20 파일을 열겠습니다. 실습용 파일이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마운트하는 과정입니다. 콜앱 노트북스 아래 데이터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이전에 2차 과정에서 진행했던 데이터 파일과 동일한 파일입니다. 자, 파일이 잘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다스를 임포트 하고 데이터 파일에 경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read csv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오겠습니다.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360행 7열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인포를 이용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넣을 값이 없는 아주 깨끗한 데이터입니다. 컬럼스는 지점명 이렇게 한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 특수문자나 컬럼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용하기 쉬운 영문으로 된 컬럼으로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먼저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입니다. df 컬럼스를 이용하는 건데 df 컬럼스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이 출력이 됩니다.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리스트를 복사해 놓고 내가 바꾸고 싶은 명칭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잘 바뀌었는지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컬럼이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바꿀 때는 리스트를 이용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컬럼의 숫자와 리스트의 요소의 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컬럼의 수는 7이고 리스트의 요소 수도 7개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인덱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만 df.index 컬럼이 들어가는 부분에 인덱스만 들어가면 되는데 실습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컬럼의 일부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의 일부만 바꿀 때는 rename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위에서는 전부를 바꿀 때 리스트를 이용했다면 일부만 바꿀 때는 딕셔너리를 이용합니다. 실제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f.rename 이라고 치고 한 줄로 치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엔터를 쳐가지고 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스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딕셔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딕셔너리 중에서 앞에 것은 기존 것, 뒤에 것은 새로운 것 하고 지금은 3개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3개를 잡아두겠습니다.
템포 에버리지를 AVRT로, 템포 맥스를 맥스T로, 템포 미닛을 미니T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실행을 하면 지금 컬럼이 명칭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DF를 실행해 보면 원본이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스는 true라는 옵션을 한 번 더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다시 한번 DF를 살펴보면 지금 원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이름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인덱스에 대해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컬럼스 대신에 인덱스를 이용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루는 요소가 행과 열, 데이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덱스를 다루는 방법은 그만큼 행을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set index를 적용해서 인덱스로 만들고자 하는 컬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인덱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컬럼명에 비해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지정되지 않고 데이터열이 그대로 있죠. 이것은 원본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스는 true라는 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df2라는 어떤 다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열도 인덱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set index를 하고 2개 이상일 때는 리스트를 이용한다고 했죠. 두 개의 열이 인덱스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줄만 확인해 보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스는 true라는 옵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바꿀 수 있는 인플레이스는 true라는 옵션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과 플레이스 넘버가 인덱스로 원본이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리셋 인덱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셋 인덱스를 적용하면 인덱스는 다시 1년번으로 시작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전에 지정했던 레인 열과 플레이스 넘버 열이 인덱스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셋 인덱스를 쓰면 인덱스가 해제가 됐죠. 다시 1년번으로 리셋 되었습니다.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원본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스는 true 옵션을 지정하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이렇게 잘 적용되고 0, 1, 2, 1년번으로 시작하는 인덱스가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인 컬럼을 인덱스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set index로 인플레이스는 true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지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레인으로 잘 지정이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리셋 인덱스를 지정했을 때 원래 열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행으로 가 붙었는데 드롭은 true를 적용하면
이 인덱스열이 없어지는 옵션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에 reset 인덱스를 적용하고 drop은 true 옵션을 주고 in place는 true라는 옵션을 주겠습니다. 실행 후에 첫 세 줄을 확인하면 지금 위에 보시는 레인 인덱스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은 true 옵션을 지정했을 때는 원래 인덱스는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로 정렬할 수 있는 sort 인덱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sort 정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름 차순인지 내림 차순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본값은 오름 차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ascending은 false, 내림 차순일 때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원본을 수정할 때는 in place는 true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열을 먼저 인덱스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지금 데이터열이 인덱스로 지정이 되었죠. 자, 요거를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렬이 안 된 상태로 서울 다음에 제주 다음에 부산 순으로 연도가 이 플레이스 열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데이터 열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어센딩은 false라고 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드디어 플롯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시각화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판다스와 시각화라는 과정으로 시각화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각화에는 매플로립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그 중에서도 pyplot이라는 모듈을 씁니다. pyplot에는 플롯과 차트를 만들기 위한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라인 플롯, 막대 플롯, 산점도, 히스토그램, 파이 차트 등 다양한 유형의 차트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파이 플롯을 임포트하기 위해 가지고는 matplotlib.pyplot.as.plt 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그래프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로축에 해당하는 X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Y축이 있습니다. 이 X축과 Y축에 어떤 값들이 있겠죠. 각각의 값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측정값에 해당하는 Y축이 더욱 중요하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X축은 생략할 경우에 인덱스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트로 가장 간단한 plt 플롯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로 1, 2, 3, 4, 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개를 넣은 값은 Y축에 해당합니다. Y축에 해당하고, X축에는 이 값은 안 넣는데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 리스트에도 인덱싱이 되어 있죠. 0, 1, 2, 3, 4 이렇게 0, 1, 2, 3, 4가 자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X축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X축에 해당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Y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일 때 3, 2일 때 4, 3일 때 5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전이니까 지금까지 판다스로 외우던 날씨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이플롯을 임포트 해줍니다. AVR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df avrt
이렇게 하면 시리즈로 반환되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인덱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AVRT의 값입니다. 평균 온도죠. 이렇게 해도 되고, 열을 선택할 때 이런 방법도 있었죠. 두 개 어떤 것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열을 그대로 한번 플롯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온도가 지금 그림으로 잘 그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어떤 뜻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림이 잘 그려졌다는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조건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꿀 것입니다. 플레이스가 서울인 경우만 조건식을 주게 되면 DF의 place라는 열이 서울인 경우, 서울인 경우는 true가 나왔고 나머지는 false 조건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레임으로 볼 때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df 대괄호 속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인 것은 360 중에서 120개가 나왔네요. 여기서 120행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서울이면서 이 평균 온도만 그래프로 그려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열만 선택하는 것은 이 전체 중에서 T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컬럼만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값이 120개만 딱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plt 플롯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지난 10년간 서울의 평균 온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열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df LOC를 이용하는 건데 LOC 다음에 행정보, 열정보가 있죠. 우리가 먼저 열정보는 AVRT 평균 온도를 추출하는 것이고 행정보는 여기 조건식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똑같죠. 120열 똑같이 시리즈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롯에다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온도가 출력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치의 자료인데 우리가 지난 10년은 좀 많으니까 한 3년 정도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df 인덱스가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떤 값은 false이고 어떤 값은 true로 반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인 것과 그리고 조건식 중에서 2020년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가 2020보다 큰 것, 그리고 df place는 서울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넣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and 그리고로 연결시켰죠. 요걸 데이터 프레임에 그대로 적용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df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식을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서울이면서 2020년보다 큰 값들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평균 온도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복사해서 컬럼명을 적어주면 시리즈로 반환됐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값들이 반환이 되었죠. 요것을 똑같이 LOC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LOC 행정보, 열정보 자, 위와 같이 시리즈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반환된 정보를 그래프로 그려주기 위해서 플롯에다가
넣어 봅니다. 요거는 지난 3년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22라고 적으면 1년만 나오겠죠. 지난 1년 동안에 온도는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있었죠. 제주가 있었고 부산이 있었습니다. 부산. 이렇게 세 개를 넣고 실행하면은 서울, 제주, 부산 세 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가장 위에 있는 주황색이 제주일 것이고 두 번째 초록색이 부산일 것인데, 이런 범례를 나타내는 것, 그래프를 키우는 것, 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들을 코드에 포함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죠. 자, 우리가 1, 2, 3, PLT 플롯은 이렇게 하면 한 개의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각각의 그래프로 만들고 싶을 때는 한 개를 그리고 show라는 PLT show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show가 있는 부분에서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 두 개를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 과정의 복습이고, 중요한 것은 y 값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